네,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최근 사이버 학교폭력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이 뭔가요? 사이버 학교폭력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나의 자녀가 사이버 학교 폭력에 해당하나요? 이런 것들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폭력, 사이버 학교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임,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교 폭력은 일반 형사 범죄보다 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학교 폭력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정확하게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버 학교 폭력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학교 폭력을 의미합니다. 모든 학교 폭력. 그런데 법률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이버 따돌림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말 그대로 사이버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 이 사이버 학교 폭력에서 요 일부분만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일부분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이 사이버 따돌림만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에서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이버 학교 폭력은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학교 폭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는 경우도 당연히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는 거 정확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런 영역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 놀이, 게임 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두 번째, 특정인에 대해서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세 번째,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 네 번째,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되면 우선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그 다음에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이제 요거는 피해 학생의 입장, 요거는 가해 학생의 입장이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되면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보내거나 게시한 내용을 캡처한 사진, 이를 목격한 친구들의 진술, 심리상담 내역 등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사이버 학교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피해 학생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말 그대로 가해 학생한테 피해 학생이 원하는 조치가 내려지게 되고 피해 학생에 대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그런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면 사이버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실제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면, 실제 사이버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면 당연히 반성문도 쓰고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어떻게 교육하겠다는 취지로 탄원서도 쓰고 상대 학생에게 사과문도 쓰고 정신과 진료 내역도 좀 받고 합의서, 만약에 합의가 되면 합의서, 이런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피해 학생에게 용서를 받았다거나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됩니다. 특히 학교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이 조치를 낮추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그 학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릴 때 학교폭력의 지속성, 고의성, 심각성, 화해 정도, 반성 정도 이런 거를 다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좀 어필을 해주면서, 그래서 이제 뭐 점수를 대략적으로 매겼을 때는 어느 정도니까 요 정도 조치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반면 억울하게 사이버 학교 폭력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를 특정한 사실이 없다. 예, 뭐 보통은 이제 특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욕설을 하는데, 피해자를 특정한 게 아니다. 다른 사람 뭐 얘기한 거다. 아니면은 피해자를 특정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 집단 자체를 얘기한 거다. 아니면 나의 그냥 심정을 올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해야 되는 거. 두 번째, 피해 학생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피해 학생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사실이 없다. 즉 이제 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명예훼손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사실은 모욕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이 없다는 점,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이제 말 그대로 억울함에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그래서 뭐 오늘의 주제를 좀 마무리하자면 사이버 학교 폭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최근에 이슈가 되는 학교 폭력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위원으로 가게 되면 요즘 요런 이제 사이버 관련된 학교 폭력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이버 학교 폭력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대응하기에 따라서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즉 특히나 그 학교 폭력을 그러니까 사이버 학교 폭력을 실제 행한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뭐 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가능하다면 혼자 대응할 수 있으면 그 간략하게 설명드린 거를 좀 이렇게 구체화 시켜가지고 대응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안 되면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특히나 이제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될 게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거는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없고 두 개 다가 우선순위입니다. 제가 첫째 두째 붙이긴 했지만 두 개 다가 우선순위니까 꼭 그런 거 확인하셔가지고 만약에 변호사님 도움 필요하면 그런 거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